네. 자, 오늘은 전산회계 2급 105회 실무시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코드는 무한상사 1054번이시고요. 우리 실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셔서 하시고 우리 무한상사로 로그인을 기출문제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문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풀이를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첫 번째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로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있는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고 우리 회사 등록이라는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화면은 조금 내려놓고, 자, 그러면 우리가 고쳐야 할 게 어떤 건지를 이제 우리가 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사 이름은 무한상사고요. 무한상사. 그 다음에 대표자 성명이 우리 옆으로 조금만 더 옮겨볼까요? 네. 자, 대표자 성명이 김지술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그럼 대표자 이름을 이학주로 수정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업자 등록번호서부터 수정을 해야겠네요. 사업자 등록번호. 그래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우리 130-47-50-505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고요. 일반 과세자에 해당하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보시면서 순서대로 그냥 고쳐 나가시면 됩니다. 이학주의 주민번호는 따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번호는 그냥 놔두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우리가 주소, 경춘로 10 주소 똑같고요. 그 다음에 도소매, 그리고 가전제품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번호랑 팩스번호 이런 건 안 나와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개업연월일을 봤더니 2011년 5월 23일. 그러면 여기 있는 것을 2011년 05월 23일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구리세무서장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사업장 관할 세무서를 구리세무서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성명,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우리 개업연월일 이렇게 세 가지를 수정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전기분 손익계산서고요. 전기분 손익계산서 입력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정정하고 누락된 부분은 추가로 입력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기분 손익계산서 이렇게 하는 거. 자, 여기서 컨트롤 엔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퀵서치 창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 그냥 전기분 이런 식으로 자음만 입력하셔도 화면이 열리게 돼요. 그러면 거기서 전기분 손익계산서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는 의미가 없으니까 빠져나가고, 자, 손익계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찾아 나가시면 됩니다. 자, 매출액, 매출원가 똑같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급여, 여기 있는 급여 똑같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순서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그래서 급여, 그 다음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 임차료, 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가 조금 다르네요. 차량유지비 350만원. 그러면 여기 있는 금액을 350만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송어품비 340, 광고선전비. 자, 거기까지 똑같고, 이자 수익 220만원이네요. 그쵸? 이자 수익이 220만원. 자, 그 다음에 임대료 360, 그 다음 이자 비용 450, 그리고 기부금이 있죠. 기부금. 그래서 기부금 300만원 이렇게 더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아시겠죠? 네. 그러면 결론은 여기에 당기순이익이 4,250만원이 나와 있으니까 우리 화면에 4,250만원의 당기순이익이 나와 있으면 정답이에요. 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거래처별 초기 2월 그랬으니까 거래처별 초기 2월로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들어가셔서 자, 우리는 외상매출금 순서대로 맞춰보시면 돼요. 외상매출금 월평상사 4,500입니다. 이렇게 수정해 주시면 화면 아래쪽에 이렇게 차액이 없어지게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지급어음.
지급어음 클릭하시고 도륜상사 1억 5천만 원. 지금은 이렇게 보면 차액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1억 5천만 원으로 수정해 주시면 차액이 없어지고요. 자, 그 다음 단기차입금 거래처가 없네요. F2 누르셔서 선익상사 해주시고 8천만 원 넣어주시면 대차차익이 없어졌죠. 그러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ESC 빠져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거래처, 신용카드를 거래처 추가로 등록을 하라고 주어졌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거래처 등록으로 가셔서 거래처 등록에 신용카드는 여기 있는 신용카드 선택해 주시고 코드 번호는 99871 그 다음에 CNJ 카드 해주시고 유형은 매입이고요. 매입에 카드 번호 1234567890123452 마이너스 입력 안 해주셔도 돼요. 마이너스 입력 안 해주셔도 되고 사업용 카드입니다. 3번입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꼭 굳이 입력 안 하시고 그냥 여기 있는 숫자 순서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해 주시는 자, 그러면 우리는 창을 닫고 일반 전표 입력으로 들어가셔서 일반 전표 입력 문제를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놓고 자, 7월 2일이고요. 07월 02일 날 성심상사로부터 상품을 600만원 매입하고 대금 중 550만원은 어음을 발행하여 지급하였고 나머지는 현금 지급하였다. 그러면 저 차변에 상품 들어오나요? 네, 600만원이 들어오겠고요. 그리고 대변에 어음 발행했으니까 지급어음, 거래처 써주셔야지 되니까 성심상사 금액은 550만원이 되겠고요. 대변의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전표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자, 우리가 이렇게 조금 놔둘게요. 토지를 매각 처분하면서 발생한 중개 수수료를 현금 지급하고 아래에 현금 영수증을 우리가 받았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은 토지를 매각했으니까 토지를 팔아버렸죠. 그쵸? 토지를 팔아버렸고 거기에서 수수료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비용으로 처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네. 네. 왜냐면 유형자산의 매각과 발생, 이 문제 조금 난해한 문제네요. 8월 5일 이거를 원칙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토지 매각해 모든 유형자산의 처분 시 재비용은 처분할 때 발생한 이 수수료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를 하도록 돼 있으니까 08월 05일 날 우리는 일단 대변에 현금이 총 350만 원이 나갔어요. 350만 원이 나갔고 원래는 이거를 처분 시점에서 그냥 유형자산 차변에 우리가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다 혹은 처분 이익이다 처분 이익에서 마이너스 하도록 돼 있고 처분 손실에다가 플러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토지 매매 거래 자체가 안 나와 있고 수수료에 대한 회계 처리만 지금 따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 문제 답안은 수수료 비용을 800번대 써주신 것도 정답으로 처리를 해줬고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로 처리한 것도 정답으로 처리를 해줬어요. 그런데 얘는 나중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위에 단계로 올라가실수록 이 문제는 조금 문제가 있더라. 예, 제가 이거를 빨리 발견했으면 이의 신청을 했었을 것 같네요. 그런데 지금 현재 확정 답안으로 나와 있는 건 수수료 비용이라고 쓰되 900번대로 쓴 것도 정답으로 되어 있고 831번으로 쓴 것도 정답으로 인정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여기서 원래 중요한 건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 무조건 처분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비용은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조금 참고를 조금 해 주시고요. 원칙은 900번대에 있는
수수료 비용, 왜냐하면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8월 19일 날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9일 날 탐방상사에 단기 차입한 2천만원 및 이자 60만원을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러면 일단 대변에 우리는 보통예금이 2,060만원이 나가겠죠? 그쵸? 그리고 차변에 가서 단기 차입금 탄방의 단기 차입금은 2천만원 부채가 감소하겠고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 60만원이 생기면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은 8월 20일 거래입니다. 판매용 노트북과 업무용 노트북을 구입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는 판매용은 차변에 상품이죠. 상품. 판매를 목적으로 구입한 물품은 상품. 그리고 업무용 노트북은 비품. 그래서 비품이 100만원. 그리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지급이 되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렇게 해서 상품과 비품을 구분하는 이런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8월 23일 날 거래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일 내용을 알 수 없는 출금 50만원이 발견되어 가지급금으로 처리되었는데 이렇게 문제를 풀다가 날짜가 나오면 그 날짜에 한번 가볼까요? 이렇게 가면 가지급금이 차변에 있었구나 이렇게 확인이 돼요. 아시겠죠? 자, 이는 거래처 소라상사에게 지급한 외상대여금으로 판명되었다 그랬으니까 가지급금의 원인이 밝혀졌기 때문에 가지급금이 없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대변으로. 그러면 우리는 08월 23일 날 대변에 가지급금이 50만원이 없어지게 되고 이걸 우리는 차변에 외상대금을 지급했으니까 외상매입금 소리상사 네,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은 문제 6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고구려 상사에서 매입하기로 계약한 상품 300만원을 인수하고 10월 1일에 지급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은 외상으로 하다. 이렇게 날짜를 만나면 가보세요. 그래야 안 틀려요. 그러면 선급금이라고 되어 있네요. 차변에. 그쵸? 그럼 이제 상품 샀으니까 선급금이 대변으로 사라지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월 10일 날 차변에 상품이 들어왔고요. 300만원. 그리고 대변에 선급금 고구려 상사의 선급금 30만원이 없어지고 그리고 대변의 나머지는 외상 매입금입니다. 마찬가지 고구려 써주셔야 합니다. 거래처. 네, 이렇게 해서 10월 10일 날 전표를 입력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은 업무용 차량의 유류를 현금으로 구입하고 다음에 영수증을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업무용 차량의 유류대금 얼마냐면 3만원이네요. 그쵸? 현금으로 구입했으니까 오늘 날짜는 11월 18일 날 대변에 일단 현금이 3만원이 나가겠고요. 차변에 차량 유지비. 네, 유류대금은 차량 유지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공과금을 현대카드로 납부했다. 카드는 무조건 외상이에요.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되고 자동차세니까 우리는 차변에 뭐라고 할까요? 12월 2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입니다. 세금과 공과 금액은 259,740원. 그리고 대변에 신용카드는 무조건 외상. 그래서 차변이 세금과 공과니까 미지급금. 차변이 상품이었으면 외상 매입금이라 하셔야지 되고 거래처는 무조건 카드사입니다. 현대카드 259,740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5번.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중에 다음에 오류가 발견되었다. 오류를 검토하여 수정, 삭제 또는 추가 입력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 11월 5일 날 전표로 일단 한번 가볼까요? 11월 05일 날
세금과 보통예금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자 문제 보시면 10월분 급여를 원천징수하였던 11만원을 보통예금으로 납부하면서 세금과 원가로 처리하였다. 그러면 원천징수하였던 근로소득세, 우리 원천징수하면 무조건 뭐라 하지요? 예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금으로 수정해 주시면 되겠고, 자 11월 28일 날로 가보겠습니다. 28일 날 상품,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상품 매입 시 당사가 부담한 것으로 회계 처리한 운반비 35,000원은 판매자인 양촌상사가 부담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양촌상사가 부담을 했으니까 우리는 상품값에서 운임을 빼야 되겠죠. 무료로 받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상품값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데 상품값에서 빼야 해요. 그래서 750만원만큼이 되겠고, 그러면 결국 미지급금이라고 되어 있는 35,000원을 양촌상사에 안 갚아도 되겠죠. 그쵸? 그래서 미지급금은 F5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 무료 배송 받았던 걸 그 운임을 내 거에다가 넣었기 때문에 상품에서 빼주시는 거고, 당연히 미지급금도 갚을 필요가 없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렇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결산을 완료를 하시오. 결산 정리사항. 그러면 자, 우리는 전표를 12월 31일 날로 가셔야죠. 자, 회사의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영업부의 12월분 급여를 다음 달 5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차변에 급여 우리는 800번대 급여가 100만원인데 지급을 다음 달에 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대변에 미지급금 혹은 미지급 비용이라고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미지급금도 맞고 미지급 비용도 맞습니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원래 지급일이 며칠인지가 안 나왔고 자금 사정으로 인하여 그랬으니까 원래 지급했어야 되는데 미뤄진 상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하고 미지급 비용은 뭐냐면, 미지급 비용은 발생은 했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게 미지급 비용이고, 미지급금은 지급했어야 되는데 아직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문제의 정답은 미지급금이라고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왜냐하면 우리가 자금 사정으로 인해서 밀렸기 때문에 이미 지급하기로 한 날이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미지급금이라고 처리를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제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영업부서에서 사용한 소모품비는 20만원이다. 소모품은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하였다 그랬는데, 이거는 무조건 자, 외우세요. 그래서 우리가 비용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면 무조건 미사용액을 분개를 해주셔야 되고, 자산으로 처리되었다. 그러면 무조건 사용액을 회계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소모품은 구입 시 전액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죠? 그쵸? 네, 자산으로 처리했다 그랬으니까 우리는 자산으로 처리하면 사용액. 그러면 사용한 소모품비는 20만원이니까 사용액만큼 무조건 회계 처리를 해주시면 되고, 그러면 처음에 소모품이라 처리했으니까 소모품이 무조건 처음 처리한 게 반대쪽으로. 무조건 반대쪽으로. 그러면 우리는 대변에 소모품이 없어지게 돼요. 얼마가? 20만원. 그리고 차변에 830 소모품비 2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말연재 현금과 부족 7만원은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판명되었다. 그러면 원래 현금과 부족이라는 게 우리 장부에 있었겠죠. 그럼 이건 무조건 합계잔액 시산표로 가보세요. 합계잔액 시산표. 그래서 12월 31일로 조회를 하시면 현금과 부족이 이렇게 차변에 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차변에. 마이너스로 나오면 대변에 있는 거고, 플러스로 나오면 차변에 있는 거. 그러니까 얘가 대변으로 없어지면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조건 대변에 현금과까지 치셔야 돼요. 현금과. 그래야 현금과 부족이 나요. 두 글자만 치시면 현금이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7만원 넣어주시면 되겠고, 차변에는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지급액으로 판명됐으니까 이자 비용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2019년 1월 1일 취득하였던 비품에 대한 당기분 감가상각비를 계상하다 그랬어요.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정액법. 그러면 우리는 자 얘는 책을 조금 내려서 우리가 정액법은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그리고 나누기 내용연수. 그러면 무조건 1년분 상가액이 나와요. 자, 그러면 취득원가는 6,550만원이고, 아이고, 거기서 마이너스 잔존가액 1,550만원을 빼주시면, 1,550만원을 빼주시게 되면, 그러면, 5천만원이 나오겠네요. 그쵸? 5천만원이 나오고, 얘를 나누기 내용연수 10년.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500만원씩 감가상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가상각은 결산자료에다가 넣어주셔도 되고 분개를 하셔도 돼요. 그런데 감가상각은 그냥 저는 결산자료 입력이라는 데로 가셔서 결산자료 입력이라는데 그냥 들어가시면 무조건 엔터 그리고 원가경비는 회계 2급은 상관이 없어요. 회계 1급서부터가 이 원가경비가 필요하니까 그냥 취소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원가경비가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취소가 아니라 확인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오고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품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는 거니까 비품에 그냥 500만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전표 추가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전표 추가 눌러주시게 되면 일반 전표에 우리는 12월 31일 날 조회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차변의 감가상각비,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이렇게 분개하신 것도 정답이고 결산으로 가면 자동으로 얘가 분개가 돼서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은 이제 우리 1호 문제 답안. 그래서 조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이 가장 많은 거래처와 금액은 물어보면 무조건 거래처 원장에 가셔야 합니다. 거래처 원장. 그래서 자, 우리는 거래처 원장에 가셔서 5월 말 현재 외상매입금이니까 05월 엔터 치시고 05월 엔터 치시면 5월 말일까지가 자동으로 나와요. 이거는 1월 1일서부터 5월 1일 하셔도 되고 그냥 5월 31일, 5월 30일 하셔도 되고 외상매입금이라고 치시고 엔터 치시게 되면 다 나오고요. 잔액을 땅 누르시고 땅 누르시면 제일 위에 게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갈마상사 7,630만원이 정답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자, 이렇게 계산을 했다. 그러면 얘 창 닫고 창 닫고 그리고 답안 작성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거래처명. 여기에 갈마상사 해주시고 금액은 7,630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전기말과 비교하여 당기 6월 말 현재 외상매출금의 대손충당금 증가액은 얼마인가? 단 증가 또는 감소 여부를 기재할 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닫기를 눌러주시고 우리가 전기말과 비교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재무상태표예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에 가셔서 재무상태표에 6월 말 현재의 대손충당금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그래서 외상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전기에는 여기 있는 건 2021년 전기고 여기가 단기예요. 전기는 50만원이었는데 200만원이 됐으니까 150만원이 더 늘었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150만원 뭐라고 써야 돼요? 증가하였습니다. 이렇게 써주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셨죠? 6월 말 현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의 차액은 얼마인가? 그럼 여기 재무상태표 지금 현재 들어와 있으니까 유동자산의 금액을 여기다 써주시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유동부채의 금액 밑으로 내려가시면 유동부채. 저는 지금 이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했지만 여러분들은 계산기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계산기에다가
4억 6,376만 9,900원 마이너스 3억 4,713만 6,600원을 해주시면 1억 1,000 이렇게 나오겠죠. 1억 1,663만 3,300원 이해가 되셨습니까요? 네, 그래서 요 금액을 그대로 우리는 이제 얘도 닫고 우리 아까 이론 답안 저장에 가셔서 여기다가 150만원 증가 증가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3번은 1억 1,663만 3,300원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조회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조회 문제를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오류 수정 같은 것들을 문제를 조금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류 수정도. 그리고 결산은 계속 세무 2급 갈 때까지 결산이 계속 따라다니니까, 결산도 조금 많이, 다 열심히 하시란 얘기예요. 네. 자, 열심히 해보시고요. 풀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희 카페에다가 질문 남겨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바로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이번 시험에 합격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